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들어서 이혼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는지요? 최근 뉴욕타임즈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일상이 정상화되면서 수개월 동안 걸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방역 규제가 완화된 올 봄부터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따르면 이혼 신청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지난 5개월 동안 실제 이혼한 숫자도 1년 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전문직 여성, 커리어우먼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가정법, 이혼 중재 전문이신 이서연 변호사님 모시고요. 커리어우먼들이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법 조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고려하면서 좀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는 분들 많이 늘었나요? 그렇죠. 오늘 주제와 같이 전문직 여성들 또는 커리어 워먼이라고 하죠. 네. 고학력 분들 그런 분들이 요즘 이상하게 또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저희들이 말씀 나눌 그 내용은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일하는 여성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고려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가정마다 힘든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 이혼을 한 번이라도 이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속 시원하게 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법적인 조언 구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의 조언 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좀 그쵸.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주 복음 방송이 세상 방송과 틀린 점이 바로 세상의 어떤 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주제로 정한 것처럼 이 전문직 여성 커리어우먼들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법인데 이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그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네.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음. 또 라이센스도 따고 그런 분들이 결혼하고 그다음에 결혼 속에서 갈등하면서 또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의 경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라이센스를 믿고 옛날 같으면은 그런 경제력이 보장이 안 되니까 네.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을 텐데 요즘은 쉽게 그것 때문에 결정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혼이 또 현실과 직결돼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수준과도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럼 뭐 전문직이라고 하면 뭐 의사, 변호사 이렇게 좀 학력이 높으신 분들, 그런 라이센스 분도 있으시고. 있지만 또 자영업을 하시면서도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일하는 모든 여성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법적인 조언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미국의 가정법상 허락이 되는 이혼의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많이 틀리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no fault system이라고 해서 네. 또 요즘 한국도 많이 미국 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유책 사유가 꼭 있어야만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 하나만으로 그냥 이혼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혼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혼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혼한 다음에 이혼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그것은 또 다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죠. 네, 유책 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혼이 정말 쉽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혼을 선뜻 어떤 감정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감정으로 이혼을 신청했는데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미래를 그리고 자녀들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네. 그냥 막 그렇게 인생이
이혼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혼 와중에 또. 그렇죠? 아, 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혼하기 쉬운 만큼 또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청하기는 쉬운데 네. 그것이 어떤 결말을 낼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혼을 최소한 6개월 아니면 합의하시게 되면은 뭐 한 달 안에 끝내고 그게 프로세싱 되는 데는 조금 걸리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 2년 하고 이혼을 5년, 6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코트 히어링이 네. 내 스케줄대로 잡히는 게 아니고 판사가 캘린더를 보고 네. 코트에서 정한 날짜에 가야 되잖아요. 소송으로 갈 경우에. 네, 네. 그러니까 이혼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죠. 아, 이혼이 너무나 이모셔널리 드레인하고 네. 이거는 돈도 많이 들고 결코 저는 소송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소송까지 가게 되면 돈, 시간, 또 감정적인 소비까지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게 또 이혼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혼을 좀 막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막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오늘 이 가정법 전문 이서연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가 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희가 지금 이 법률 상담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혹시 이혼 관련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희 미주보건 방송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또 접속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진행을 좀 하면서 변호사님께 조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혼 상담을 해오신 전문직 여성분들 좀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실제 이야기에서 좀 각색된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 네. 제가 사연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보험 관련 일을 하다가 음흠. 코로나로 실직하고 현재 집에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로 세 곳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밥을 할 힘조차 없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해놓기는커녕 쓰레기 쌓인 집을 보면서 남편이 너무 미운 마음이 듭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든데 남편이 또 폭력을 휘두른다고 하네요. 이혼 변호사랑 만나본 결과 남편에게 제가 배우자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분이 지금 수의사로 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도리어 남편한테 양육비, 부양비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예. 이분이 이미 이제 가정법 변호사를 만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조언을 들었는데 여기 아기는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편에게 먼저 저희들이 이제 법적 조언을 좀 먼저 네, 드려야죠. 남편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지불해야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남편이 지금 현재 실직 상태고 네. 아내는 수의사로 세 곳에서 일하신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쉬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제 가정 법원에서 네. 배우자 부양비 재산 분할을 나눌 때는 중요한 게 현재의 인컴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는 세금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지난 세금 보고를 보면 나오죠. 그리고 아내 라이선스가 있느냐, 남편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총체적으로 그 배우자 부양비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그 남편이 지금 보험 관련 일을 하다가 실직을 쉬고 있다 그러면은 네. 인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나 안타깝게 아내가 남편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수입이 더 높은 쪽에서 배우자 부양비를 주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만약에 그 남편분이 수의사로 일하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있었다. 그러면 재산분할 반씩 그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그 배우자 부양비를 주면은 굉장히 페어해 보이는데 네네. 반대로 남편이 집에 있고 아내가 지금 일을 세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남편에게 배우자 부양비로 지불해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차별을 하게 되면 네. 남녀 차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법적으로 뭐 누가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오롯이 수입으로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경제적인 능력 그거가 중요한 그 배우자 부양비를 책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네네. 아내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그쵸? 네. 힘들게 일을 해서 음.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후에는 배우자 부양비를 오히려 지불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러면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가 일을 줄일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렇게 하셔갖고 우리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우리 여자들은 디테일에 강하고 섬세하죠. 그래서 수의사일도 잘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만드셨을 때는 그런 돕는 배필로 만들고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에게 명령했을 때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브레드 위너 그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릴 의무를 남편에게 줬고요.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애를 낳아서 가정을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래밍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셨고 요즘 뭐 컴퓨터 코딩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코딩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브레드 위너로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심신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법적인 조언을 들었을 때도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이혼하고 평생 남편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줘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러시지 마시고 일을 줄이시고요. 가정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3잡을 뛰고 계신데 2잡 그다음에 1잡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좀 있으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편은 힘을 좀 주고 밥도 좀 잘 해먹이고 용기를 주고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데 네. 그렇게 좀 용기를 자꾸 주다 보면 남편이 잡을 분명히 구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수의사 같이 많이 못 벌 수도 있을지 모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다 보면 분명히 남편이 브레드 위너로 네.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아내는 수의사 일을 짬짬이 하면서 아직 지금 애가 없다면 애도 낳고 네. 그러다가 애가 중요하니까 또 일을 뭐 쉬어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빅픽처를 보시고 가정을 지키시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럼 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미국에서 남편이 혼자 뭔가 수입을 벌어서 사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들 많이 이제 많이들 그렇게 질문. 그러면 남편 혼자 버는 월급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들 네, 하시죠. 네.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맞지는 않고요. 이 성경을 떠나서도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요. 그 미국에서 하버드 출신의 대통령도 출마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좌파 민주당 쪽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Two Income Trap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한다면 맞벌이 부부의 덫, 맞벌이 부부의 신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 중산층들이 혼자 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둘이 나가서 벌어야 된다고 하면서 둘이 벌다가 결국은 망하고 파산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맞벌이 부부의 덫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 혼자 나가서 벌고 아내가 가정을 지켰어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실직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파요. 그럼 아내가 잠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맥시멈으로 남편도 나가서 풀타임하고 아내도 풀타임으로 일하고 애는 어디다 맡기고 그러다가 누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파산 신청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 인컴 맞벌이들의 족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파산법 변호사이자 지금 미국 상원의원 대통령까지 출마했던 이분이 그 책을 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볼 때 하나님의 원리가 맞구나. 가정을 지키는 것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나가서 브레드 위너로 일할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의사 변호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주 막 방 5개짜리 맨션에 화장실 4개에다가 차고 막 3개 그런 데 살면서 너가 더 경제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느냐 내가 했느냐 매일 힘들게 그 큰 집에 살면서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방 1칸짜리 아파트에 가족하고 애들 둘 한쪽에
살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우리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 부부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제적으로 혹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내가 더 좋은 차를 아니면 더 좋은 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례를 통해서 네. 조언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CPA 자격증을 갖고 국제감사 어딧 일을 하고 있는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의 전문직 여성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 갖는 것을 미루다 보니까 지금 결혼한 지 10년 넘어도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남편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이혼 소장까지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영업 하다 보니까 세금 보고가 부실하고 제 수입의 반도 안 되게 보고가 되었는데 명백히 남편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으니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사례를 보내주셨네요. 그쵸. 또 억울한 사례예요. 그죠. 아내는 열심히 해외 출장까지 가면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커리어 워먼 같아 보이는데 네. 남편은 그냥 커피숍 운영하고 있다가 또 바람까지 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남편이 이런 외도가 나서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이 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위자료는 여자 쪽에서 주게끔 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 위자료라는 것은 미국에는 사실은 없어요. 저희들이 있는 캘리포니아 그 위자료 알리몬이라는 컨셉, 그러니까 위로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국에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외도라는 것을 어떤 잘못한 fault로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베이직 컨셉이 그 fault 시스템이 아니고 유책 사유라는 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다른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떠나고 싶다 그러면은 오케이 떠나라 그렇게 하지 너가 잘못했다 가정을 깬 원인이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 법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 한국도 간통법이 폐지된 지 오래됐죠 벌써. 네네. 그러니까 위자료라는 컨셉은 없고요. 네. 다만 배우자 부양비 그다음에 애들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아니면 재산 분할이 있는데 네. 이분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자녀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법적 조언을 드리자면 미국에는 위자료 개념이 없고 네. 다만 외도라는 유책 사유는 한국에서 가능할 수 있나 미국에서는 그걸 비중을 두지 않고 있고요. 재산 분할과 배우자 부양비 이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 네. 일단은 남편에게 억울해서 그 배우자 부양비 안 주고 싶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 분할은 아마도 반반씩 가지셔야 될 것이고 그 남편이 아내의 수입의 반도 보고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이 세금 보고가 어떤 불법적으로 남편이 축소 보고를 한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와 증명을 하지 않는 한은 네. 아내가 남편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또 지불해야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또 이 세금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수입이 많은 쪽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거군요. 근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 소송을 걸어서 이 세금 보고가 불법으로 축소 보고한 거다. 네.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아내 지금 잡이 CPA에다가 CPA는 세금 쪽이 잘 알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또 같이 세금 보고를 하는데 이거를 축소 보고를 했다라고 콜트에다 그걸 제출한다는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커리어하고 나의 라이센스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억울하지만 그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비를 남편에게 줘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 법적으로는 억울한데 그러면 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성경적 조언을 드리자면 해외 출장을 조금 자제하시고요. 가능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성경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떨어져 있지 말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런 성적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기도와 금식하는 시간에는 부부가 떨어져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와 있고 한국에 있으면서 기러기 부모들도 있죠. 자녀 교육 때문에. 네. 근데 일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또 그렇게 장기 출장을 보통 남편들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아내가 출장을 가는 거는 남편에게 정말 사탄의 이런 어떤 유혹을 완전히 와이드리 오픈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일을 줄이고 일을 바꿔야 되더라도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저도 50대가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후회하는 게 많죠. 20대, 30대, 20대는 막 공부하기 바쁘고 30대는 막 시작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성으로서. 그리고 남들도 우러러 봐주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0대, 50대, 그러니까 50대 이제 갱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부인암 있잖아요. 뭐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그런 게 요즘 많이 이제 생긴다는데 네. 그게 애를 출산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엄마가 모유를 안 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걸릴 확률이 많대. 갱년기 지나서. 근데 애를 3명 이상 낳은 엄마는 그런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리어 워먼으로 애도 안 낳고 막 이 일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남편도 떠나고 남편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줘야 되고, 그럼 나는 암에 걸려 갖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일을 잘 절제하시고 조금씩 줄이고 남편이 나가서 브레드 위너로 일하고 그 남편의 수입에 맞게 살려고 할 때,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애를 낳을 수 있으면 빨리 낳는 게 좋죠. 네. 그쵸? 네. 네, 그러면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조금 짧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는 치과 의사인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싸우게 됐는데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왔고 사건에 대한 리포트까지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편 손목을 비틀다가 남편 손목에 있는 멍자국을 남편이 손목에 있는 그 명자국을 사진으로 찍어 갔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다 보니까 면허에 문제가 생길까 봐 너무 염려됩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고 초조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즉각적으로 체포해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접근 금지령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사건에 대한 리포트만 가져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 조언을 먼저 드리자면, 경찰이 그런 리포트를 하고 검사 측에 넘기는데 검사들이 그 사건을 봤을 때 경미하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고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죠. 기도하고 검사 측에서 디스트릭트 어터니가 이거는 별 볼 일 없다, 그냥 아예 그냥 케이스를 넘기지 않고 네. 청문회 히어링에 오라는 말 없이 끝나버리면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법원 청문회에 히어링이 열렸으니까 오라고 한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랑 잘 상의하셔갖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히어링에 넘어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스가 너무 경미하고 네네. 그런 그 전에 어떤 기록이 없고 내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 법원에서 케이스를 기각할 수 있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그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라이선스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한다고 하셨듯이 이 가정 폭력이 이런 패밀리 콜트가 있고 크리미널 콜트가 있는데 여기는 크리미널 콜트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 기록이 남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라이선스 하는 거기 그 몰드에다가 리포트를 셀프 리포트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네.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케이스가 그냥 라이선스 문제 없이 기각될 수 있게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면 성경적 조언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죠? 네. 케이스가 전혀 그냥 무혐의로 끝날 수 있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한 번의 계기로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끝나버릴 수 있게 절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형사 처벌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많이들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처벌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번에 한번 계기로 해서 깨닫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내가 이번 케이스로 인해서 치과 의사 자격증이 박탈되었다. 네.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네. 그렇게 됐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시고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가 치과 의사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건강하다면 남편이 이제 잡을 구하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럼으로써 가정이 또 올바로 세워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런 미국의 많은 그 의사분들 또는 전문직 여성들이 남을 도와주는 일을 우선으로 했다가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고 자기 자녀를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그 전문 일을 내려놓았을 때 본인이 훨씬 행복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은 못 벌어도 그 가정 안에서 자기가 요리하고 집을 지키면서 훨씬 행복을 찾았다고 그렇게 그 간증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도 이제 좀 그런 여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페미니즘 신화에 너무 이제 거기에 빠지시지 마시고요. 페미니즘은 결코 우리 아내들을 여자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그래밍한 것은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맡은 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네. 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올바로 서서 남편을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명한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들을 통해서 이서연 변호사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법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또 성경적인 조언까지 해주시니까 더욱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서연 변호사님 가정법 변호사님이시지만 또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혼을 무조건 진행하기보다는 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회복하는 쪽으로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 편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고객들이 이혼을 좀 막는 경우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 그럼요. 여기서 여성분들이 또 전문직 여성들 전화 주시면 네. 저의 경험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랑 이렇게 상담하고 나서 이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제일 보람이 있고 감사하죠. 한 가정을 살렸다는 것이.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혼을 막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가정법 변호사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그런 곳을 찾아가기보다는 많이 성경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이서연 변호사님께 좀 상담을 통해서 조언 얻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변호사님과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연락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예, 저희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또 정보들이 있고 네. 또 그리고 우리 미주 복음 방송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갖고 그걸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송을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법적 조언도 있고 성경적 조언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원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상담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웹사이트 애드레스가 No.1 peacemaking.com이에요. 그리고 이서연 변호사 치면은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요. 제가 이메일로 그걸 알려주시면은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웹사이트 주소는요. No.1 숫자 1이고요. peacemaking.com No.1 peacemaking.com이고요.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네.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서연 변호사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법적인 조언과 성경적 조언까지 동시에 해주신 이서연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